예, 지금 여인규 기자님이 그 연구 단장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연구 단장은 작년까지였었고요. 지금은 단장이 연구단이 종료가 돼서 단장은 아닙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최근에 학교의 환기 시스템들이 뭐 어떤 것들이 어떤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하고, 실제로 저희가 학교 현장에 나가서 확진자가 나왔던 그 뭐 교실이나 뭐 이런 곳에 가가지고 확진자가 나오면 교실에서 어떻게 그 바이러스들이 확산되는지,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환기 설비를 설치하면 어, 어, 그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이 코로나19 현황 및 환경설비 확대 보급 가능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작성했던 게 3월 5일쯤이어서 신규 확진자가 25만인데 지금 더블링이 됐죠. 거의 50만에 가까운 그 일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그 18세 이하 학생들, 아이들이죠. 아이들의 확진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백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맞지 않은 아이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요. 이럴수록 그 학교의 공기정화 장치라고 표현되고 있는, 좀 전에 그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고 환기 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미세먼지 문제가 처음에 그 몇 년 전부터 그 뭐 벌써 꽤 됐죠. 한 5년, 5, 6년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선이 됐을 때부터 미세먼지 문제를 신경 쓰겠다고 말씀을 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던 거는 기계환기 설비를 도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학교보건법에도 기계환기 설비를 우선한다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 현장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까 그 사무관님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기계환기 설비가 들어가 있는 곳이 정말 그 작은 비율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공기청정기가 사실은 그 공기청정기는 설비가 아니고 그 전기전자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사와서 전원만 꼽으면 바로 가동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많이 보급이 되어 왔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이거 환기 설비를 더 설치하라고 했었는데 왜 환기 설비를 설치 안 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바람에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엊그제 뭐 인천하고 뭐 김포 쪽에 그 학교에 공기 정화 장치를 이제 맨 처음 보급됐던 거를 교체하는,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하는 그거를 뭐 자문하러 갔었는데요. 공기청정기 보급을 할 때 다음번에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고려들을 해가지고 기계환기 설비를 하겠다라고 해왔는데 이번에 또 똑같이 공기청정기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기청정기 학교에서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계환기 설비와 공기청정기는 그 목적이나 역할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 현장에서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이고,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처럼 기계환기 설비나 환기 설비들을 좀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나 학교 현장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제가 한 재작년부터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쪽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뭐 코로나19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저감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랑 잘 안 맞네요. 요 자료는 저희가 그 질병청 국토교통부 과제를 하면서 조사를 했던 자료인데요. 사실 교실의 유형하고 그 대상 시설의 특성하고 여러 가지 그 환경 요인에 따라서 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고 좀 덜 확산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일 확산이 되기 쉬운 곳은 마스크를 벗고 있는 그 공간이 되겠죠. 뭐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곳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제실 밀도가 학교처럼 높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실질적으로 환기를 얼마만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자료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실내 공기질 문제를 해결할 때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인데요. 실내 공기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소스 컨트롤, 벤틸레이션 컨트롤, 리무벌 컨트롤, 이 세 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오염원을 줄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이 공간 안에 확진자가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소스 컨트롤이 안 되니까 벤틸레이션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고, 벤틸레이션을 컨트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이렇게 네모 반듯해 갖고 환기를 잘 해줄 수 있는 데도 있지만 좀 공간이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이 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곳이 세 번째 방법인 직접 제거, 그러니까 리무벌 컨트롤 하는 방법입니다. 공기청정기는 리무벌 컨트롤에 속하고 환기는 벤틸레이션에 속하는 상황이죠. 제가 여기 오늘 와가지고 저쪽에 앞에서 세 번째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다가 잠깐 앉아있다가 자리를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왜 옮겼는지 아세요? 바로 옆에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 자리가 제일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 공간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이 제일 낮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환기가 그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저를 통해서 밖으로 이 공간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자리를 옮겼을까요? 그걸 알면서 불쾌감이 좀 듭니다. 저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추워요. 그러니까 환기는 저렇게 해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기가 안 걸리게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제가 확진자라면 여기 다 확산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확진자가 아니어도 제실자 입장에서는 있기가 싫은 거예요. 찬바람 들어오기 때문에. 뭐 찬바람 들어서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환기를 해주는 방법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것들을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오늘 저 자리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와 관련해서는 뭐 미국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그 저감 전략들을 만들고 있고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정도의 자료는 이미 질병청하고 같이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정보들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환기의 기본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환기는 희석을 시키는 겁니다. 직접 뭐 바이러스나 미세먼지를 직접 제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직접 제거하는 거는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게 직접 제거고, 그래서 환기를 효과적으로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는 환기량이 커져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환기량이 커지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환기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환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이 운영과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에는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학교에 설치되고 있는 환기 설비하고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기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천정, 뭐 창문, 바닥 보통 이렇게 많이 설치되고 있죠. 최근에 설치되고 있는 게, 최근에 우리나라 주요 환기 업체들이 학교용으로 개발을 해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최신 기계 환기 설비입니다. 그래서 벽체에 설치하거나 창문에 설치하는 쪽으로 현재 가고 있어요. 뭐 그동안에 문제가 돼 있던 환기 효율이나 뭐 소음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제가 잠깐 조사를 해봤고요. 또 하나가 필터 성능들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복합 필터를 집어넣는다든지, 당연히 열외수 기능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창문에도 설치를 해서 학교 교실에 가보면은 벽에 구멍 내는 거를 교장 선생님들이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구멍을 안 내는 방법으로도 또 설치하는 것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최근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TiO2나 여러 가지 광촉매 기술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환기 설비에 부착을 하거나 공기청정기에 부착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들이 또 일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기를 그냥 막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에너지도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적으로 환기를 해주는 거죠. 아까 제가 제자리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쪽에 창문 한 곳만 열어놓지 않고 이쪽에 있는 창문들을 앞에 하나, 중간에 하나, 뒤에 하나 세 개를 열어놓으면 훨씬 환기가 효과적으로 될 거고 바람이 저 자리처럼 세게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 학교 선생님이 창문을 열을 거냐, 아이들한테 열으라고 할 거냐, 언제 얼만큼 열으라고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계속 퀘스천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그 국내 환기 업체들이 개발을 한 그 실내공기질 관리 시스템들이 환기 설비에 그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저감하기 위해서 센싱을 하고 환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지금 뭐 기술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교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그 상황들 때문에 그 아직은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아까 그 교육부 사무관님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학교 미세먼지 사업단이라는 것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다 끝났고 2단계가 지금 올해부터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 학교, 신축 학교를 다 그 고려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학교 미세먼지 사업단 자문을 하러 몇 번 가봤는데 법제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거기서도 이런 그 관리 시스템을 적용을 하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 실제로 학교의 현장을 적용을 할 때 어떻게 그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 적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뒤에 보여드리는 거는 서울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에 확진자가 한번 발생한 적이, 물론 이런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본 상황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학교의 평면 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학교나 거의 비슷하죠. 학생이 몇 명이냐만 차이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공간에서 저희가 측정도 해보고 그 바이러스 입자 크기로의 그 에어로졸을 공기 중에 살포를 해서 어떻게 이 그 에어로졸이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바이러스랑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사한 그 크기이기 때문에 거동이 비슷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바이러스를 직접 시험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지나갈 예정인데요. 비말 유사 입자 실험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진자가 여기서 발생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창문 다 닫아놓고 에어컨만 가동하고 있었어요. 공기청정기도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바이러스를 저감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오히려 확산을 더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여가지고 뭐 거의 이 교실 안에 있던 아이들이 그 전부 전염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염됐는지 사실 그 뒤에 시뮬레이션한 결과들 좀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을 좀 다 말씀 못 드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파란색 부분이 창문을 닫았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붉은색 부분이 창문을 열었을 때예요. 그래서 오염 농도가 얼마만큼 차이가 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고 위치별로도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초 확진자가 여기서 발생을 했는데 이 공간과 이 위치와 이 위치를 비교를 해보면 어느 쪽의 농도가 더 높은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실험을 했던 상황입니다. 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예. 이 파란색과 붉은색의 격차가 클수록 환기가 조금 더 잘 되고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말씀드렸던 그 바이러스 입자 크기의 에어로졸을 그 분사를 해서 걔가 교실 내에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눈으로 그 가시화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제가 뒤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서 좀 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같은 학교의 그 기숙사 독서실입니다. 형태가 이렇게 생겼고요.
현장에 가봤더니 이렇게 좀 밀집되어 있고 칸막이들이 높아서 뭐 여기 그냥 환기 설비가 안 한 것도 없어요. 기계 환기 설비가 3개, 그러니까 배기팬이라는 것이 3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효율이 그냥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내에서 기계 환기를 설치해서 가동할 때와 설치하지 않고 그냥 놔뒀을 때 어떤 양상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 바이러스 입자 크기와 유사한 그 비말 실험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1번, 2번, 뭐 3번, 4번, 5번, 6번 요 위치별로 농도를 분석을 해본 거고, 역시 파란색은 창문을 닫았을 때, 붉은색은 그 환기를 가동을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이고요. 뭐 뒤에 그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클릭 좀 해주세요. 왼쪽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레이저를 쏘고 있어서 뭐 비말 입자를 뿌렸을 때 자세히 보시면 이 비말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가 다 보입니다. 요게 뭐냐 하면요. 저 공간에 배기팬이 달려있던,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팬이 3개 달려 있었는데 그걸 뜯어내고 열외수용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급기구고 여기가 흡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험한 요 그림은 여기로 잘 그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쪽 그림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이쪽 그림은 어디서 보는 거냐 하면 이거는 앞면에서 본 거고요. 이 그림은 뒷면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그 급기구에서 이렇게 공기가 나가는 거가 요 부분입니다. 급기가 잘 나가고 있는지, 사실 이렇게 그림으로만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얘를 사진 촬영을 해갖고 기류의 벡터나 뭐 이런 그 속도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해서 얼마만큼 그 확산이 되는지도 분석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그림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효과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이 기류 방향이 똑바로 나가고 있는지, 위로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어느 쪽으로 나갔을 때 더 효율적으로 환기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런 그 실험들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봤더니 실험으로 다 밝히기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본 위치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생겨서 팬이 이렇게 있고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하나, 둘, 셋, 4군데입니다. 근데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실험을 해봤더니 4군데에 다 설치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나오는데요. 요것이 케이스 1이어서 여기 뒤에 보시면 케이스 1은 미가동 상태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2는 현재 환기정 설치 위치에서 가동을 할 때, 환기 설비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이 공간이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여기처럼 네모 반듯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기 설비를 요 3군데에 두고선 작동을 해봤더니 이 공간, 아이들이 제일 많이 있는 이 공간에 공기가 정체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공기가 정체되고 있는 이유는 내부의 그 칸막이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기 설비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개선이 안 됩니다. 환기량은 충분한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뭐 케이스 3나 케이스 4 그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위치를 좀 옮겨서 해보면 2번, 3번, 4번을에다가 설치를 했더니 이쪽에 또 그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기 설비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뮬레이션에서 밝힌 것 중에 하나는 2번, 3번, 4번, 2, 3, 4로 설치를 하거나 1, 3, 4를 설치를 할 때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환기가 되고 이게 붉은색이 나타나지 적게 나타나서 그 정체되는 공간들이 없는지를 시뮬레이션으로 좀 밝혀본 상황입니다.